You've been waiting for this.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2년 만에 극장에서 볼 수 있는 마블의 24번째 영화 블랙 위도우가 개봉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를 관람하기 전 숙지하고 가시면 좋은 정보 6가지를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도대체 이 영화를 왜 봐야 하느냐입니다. 마블 영화 웬만큼 챙겨봤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 위도우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이 영화를 시청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1세대 어벤져스로 불리는 히어로의 마지막 영화라서도 있지만, 동시에 나타샤 로마노프의 뒤를 잇는 새로운 블랙 위도우를 소개하는 영화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마블의 수장인 케빈 파이기는 이번 영화에 새로 등장하는 인물 옐레나 벨로바의 영화 속 비중이 거의 나타샤만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한마디로 1세대 블랙 위도우에 대한 찬사이자 미래의 블랙 위도우 소개를 위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화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블랙 위도우는 시빌워와 인피니티 워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릴 예정입니다. 시빌워 때는 블랙 위도우는 붕괴한 어벤져스를 본 끝에 소코비아 협정, 즉 슈퍼히어로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렇게 어벤져스 기지를 떠나자 미 국방부의 추적을 받는 상황에서 영화 블랙 위도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영화의 공간적 배경인데, 그녀가 추적을 피해 도착한 곳은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입니다. Just like Budapest all over again. You and I remember Budapest very differently. 이곳에서 가족이나 다름없는 옐레나와 재회도 한다는 점에서 마침내 부다페스트가 나타샤에게 무슨 의미인지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I know you're out there. I know you know I'm out here. So we're gonna talk like grown-ups? Is that what we are? 세 번째는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영화는 나타샤의 도주로 시작되지만 단순히 도망만 다니는 영화가 아닌 나타샤의 어린 시절, 유년기에 겪은 일들, I'm sorry. We had our orders and we played our It rules. wasn't real. 레드룸과 태스크마스터의 추적, 그리고 그 싸움 끝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까지 블랙 위도우의 이야기지만, 인간 나타샤 로마노프의 숨겨진 과거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은 영화가 될 예정인데, 이렇게만 들으면 영화 내내 격렬함만 많을 것 같지만, 이번 영화의 감독인 케이트 쇼트랜드는 마블에게 가족적인 이야기가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대형 블록버스터에 어울리지 않는 요구라고 생각한 감독님이었지만, 대본 속에 담겨있는 누군가의 딸이자 언니 역할인 나타샤의 어린 시절을 읽으며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다고 하니, 마블이 가족적인 향기를 풍기는 블록버스터가 뭔지 제대로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감독님을 이야기한 김에 덧붙이자면, 최근 인터뷰에서 블랙 위도우 영화 편집은 1년 전에 끝났고 그 후로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그만큼 마블과 감독님 모두가 영화의 완성본에 더 이상의 수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잘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번 영화의 주요한 적인 태스크마스터입니다. And a lot of enemies. Who the hell is that guy? 2019년 12월에 첫 예고편이 공개된 후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태스크마스터의 가면 속에 어떤 배우가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그게 여성인지 남성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캐릭터의 특징은 타인의 움직임과 기술을 카피하는 원작 속 능력과 동일한데, 예고편에서만 봐도 아이언맨 2편 당시의 블랙 위도우 액션을 보고 있는 중이라는 점, 몇몇 장면들에서 다른 슈퍼히어로들의 액션이 떠오른다는 데에서 영화 속 움직임을 보며 저건 어떤 캐릭터를 카피한 것인지 유추해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공개된 예고편을 살펴보면 블랙 위도우를 바라보는 태스크마스터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쪽에 보면 태스크마스터는 99.89%의 확률로 그녀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고, 블랙 위도우의 위험도가 88%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번 영화에 새로 등장하는 인물들인데, 대표적으로 발렌티나가 있습니다.
사실 발렌티나는 마블 드라마 팔콘과 윈터 솔저에서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었는데 원래대로면 블랙 위도우의 첫 등장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블랙 위도우의 개봉이 미뤄지며 드라마에 먼저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어벤져스는 아니지만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후원해주는 것인데 비록 블랙 위도우의 시간대가 팔콘과 윈터 솔저로부터 7년 전의 이야기지만 발렌티나는 여전히 비슷한 역할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엔 누구를 후원할 것인지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소련의 캡틴 아메리카인 레드 가디언, 본명 알렉사이인데 I couldn't be more proud of you. You smell really bad. 이번 블랙 위도우에선 나타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출연할 예정이고 재미있는 점은 알렉사이라는 캐릭터는 원작에선 나타샤의 남편으로 나왔었다는 것입니다. 나타샤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출연할 캐릭터는 멜리나 보스토코프인데 그녀 역시 원작 속 이름과 동일하지만 이런 강철 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활동명은 아이언 메이든이었습니다. 참고로 원작에선 블랙 위도우보다 실력이 모자른 것을 비관하던 끝에 러시아를 버리고 프리랜서 암살자로 활동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영화 외적인 짜잘한 이야기들인데 블랙 위도우는 최초라는 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타이틀을 딴 영화로 최초로 개봉이 3번이나 연기된 마블 영화, 최초로 극장과 디즈니 플러스로 동시 공개하는 마블 영화, 최초로 이미 죽은 캐릭터의 과거를 그리는 마블 영화, 최초의 마블 페이지 4 영화 등 많은 영역에서 최초에 등극했습니다. 또 블랙 위도우는 스칼렛 요한슨이 출연하는 8번째 마블 영화라는 점, 다른 마블 영화들이 그렇듯 블랙 위도우도 한국의 전세계 최초 상영국 중 하나라는 점 등이 있습니다. Get your tickets now. 마침내 개봉하는 영화 블랙 위도우는 7월 7일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며 오늘의 영상 속 담겨있던 블랙 위도우 스톱 모션 속 레고 세트는 영상 하단의 설명글과 고정 댓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영화 개봉 후에 리뷰와 떡밥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뷰맨이었습니다. I know you're out there. I know you know I'm out here. So we're gonna talk like grown-ups? Is that what we are? And a lot of enemies.